파기환송되면서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긴박하게 돌아갔는데 영상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 사건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적당히 하십시오. 나라는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탄핵안이 처리가 되면은 바로 사퇴를 하실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어떤 입장을 해주실 걸로?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면직이 통지되었습니다.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의 면직이 통지되면서 탄핵안 표결이 중지된 시간이 10시 53분이었어요. 어제 저 뉴스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았을 텐데 강성필 부대변인. 네. 민주당은 왜 탄핵 카드를 꺼내는 겁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을 저희가 탄핵했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 측과 국민의힘에서 뭐라 그랬냐면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 거냐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력에 눈이 멀어서 스스로 사퇴를 했습니다. 그럼 스스로 무정부로 만든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순번 누굽니까?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이제 권한대행이 되겠죠. 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나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저희는 내란 공조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는 탄핵의 이유가 된 것이고 추가적으로는 내란과 관련해가지고 최상목 권한대행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 접혀있는 문건이라 자기는 못 봤다라고 했어요. 무슨 내용인지. 그런데 그 검찰에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에 제출된 문건 보니까 빳빳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검찰이 아니, 그런 문제는 네, 그러니까 그런 비상계엄 문제 이후에 때문에 계속 나왔던 문제인데 네. 어제 갑자기 네. 어제는 한덕수 대행이 사표가 하나 있었고 파기환송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지금 관련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람이 권한대행에 대해서 되어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관리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한덕수 대행의 사임이 더 결정적인 영향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직에 출마를 안 하고 그냥 있었으면은 어제 저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다라는 주장이 또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아마 근데 그것도 있을 거고요. 예. 근데 이 국무회의는 11명이면 될 겁니다. 현재 예. 과반수니까. 원래는 이 법에는 15인 이상 둔다 하지만 그러게 그 정족수는 과반이에요. 11명. 지금 현재 14명이잖아요. 그런 게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이런 거죠. 우리 대법원에서 뺨 맞고 엉뚱한 데 가서 화풀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유가 없는 게 40억 임명 안 했다는 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지금 임명돼 있잖아요. 예. 근데 왜 엉뚱한데 심우정 그다음에 최상목한테 엉뚱하게 화풀이한다. 대법원에 뺨 맞고 예. 이렇게 저는 보는데 오늘 제 아들이요 아침에 그러더라고. 아빠 자고 나니까 이게 국가원수 대통령이 바뀌었네. 이런 나라가 있냐? 대통령입니다. 국가원수입니다. 네. 이거 이렇게 하룻밤에 자고 나니까 대통령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국가원수를 과반으로 탄핵하는 헌재 결정이 있지만 예. 이거는 저는 정족수도 큰 문제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대통령 권한 대행을 이렇게 가볍게 탄핵하는 화풀이로 이게 탄핵 중독적이에요. 이것만 봐도 이게 윤석열 대통령 계엄이 저는 이해가 가요. 이런 게 31번째 탄핵을 발의했다. 이거는 민주당이 진짜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강성필 부대변인께 발언 기회를 드립니다. 네. 왜 탄핵했습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 자리 지키고 있었으면 탄핵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뭐 민주당의 탄핵 때문에 정말로 비상계엄 했겠습니까? 지금 검찰 조사하는 거 언론에 보도되고 있잖아요. 뭐 건진법사 얘기 나오고 6천만 원짜리 목걸이 나오고 그리고 또 뭐 인도네시아인가 캄보디아인가 원조 공적 개발한다고 해서 뭐 400억 예산 편성하고 이런 것들 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소명될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예산 삭감과 탄핵 때문에 비상계엄을 하신 건지 아닌 건지는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그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뭐 보도에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최상목 부총리 탄핵 카드를 두고 좀
좀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보도도 있던데 당내 분위기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170명이 넘는 현역이 있는데 예.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딱 그 하나의 의견에 대해서 모두 박수 치겠습니까? 걱정하는 것도 있겠죠. 왜? 각자의 지역구가 다르기 때문에 또 각자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견은 있을 수도 있는데 예. 어쨌든 결론은 그렇게 났다는 겁니다. 예. 국무회의 정족수 관련해서는 오늘 법무차관이 뭐 정리를 한 의견이 있는데 그 얘기 한번 들어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무회의 정족수 문제가 있는데요. 네네. 보니까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네네. 과거 사례를 보면 15인 이하가 되는 경우에도 개의를 인정한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 사례들을 비춰보게 되면 15인 이하가 출석한 경우도 적법한 개의로 판단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 변호사님 정리하면 11명만 있어도 국무회의는 소집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그 모수가 대체 몇 명이냐 이게 사실 예. 다툼인데요. 지금 15명이 아니라 지금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법정형 정수인 21명이 사실은 모수이고 그 부분에 대한 과반수인 지금 14명이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지금 국무회의가 의결될 수도 있고 심의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툼이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돼서 지금 대행이라고 이주호 교육부총리를 표하던데 글쎄요, 강성필 부대변인 이렇게 대선 관리 임무가 되게 중요한데 네. 좀 원활히 될까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사실 지금도 보니까 국무위원 정적수가 14명 남았잖아요. 예. 김문수 장관도 대통령 되겠다고 나가고 한덕수 권한대행도 대통령 되겠다고 나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의 국무위원들은요, 저는요, 그 현행만 잘 유지해 주는 것, 사실 그것마저도 좀 자제시키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한 달도 안 남은 이 상황에서 예. 저는 제발 중립적인 공정한 그런 대선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초유의 지금 체제인데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우스갯소리로 7급 공무원이 글 하나 올려놨더라고요. 줄타내 감옥에 나도 대통령 하면 할 수 있냐. 7급 공무원도 올려놨는데 그거는 뭐 과장이지만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서열 4위거든요. 4위까지 이게 내려올 정도로 탄핵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전에 꼭 하나 바로 잡아야 돼요. 아까 화성시장 올해 발언했잖아요. 예. 당이 그거는 본인이 아니고 회계 책임자가 300만 원 넘으면 이게 무효되잖아요. 근데 그게 다음 선거에 재선돼가지고 영향이 없다는 건데 그건 피선거권랑 관계없어요. 이재명 대표는 이게 벌금 100만 넘으면 징역형은 10년간 못 나오고 벌금은 이게 5년간 못 나오거든요. 예. 피선거권 제한이 있고 화성시장은 회계 책임자이기 때문에 피선거권 제한과 무관하니까 예. 그래서 이게 전혀 다른 케이스라는 거는 법률적인 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